2024년 3월 10일 위험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여기는 계속 말했으니까 이번 주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DS는 그대로입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흐름이 진짜 흐름일 것 같고요. 선거 전에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잘 막을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게 폭발력은 있는 부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은행권에서도 대기업 대출이 140조 돌파했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민간 부채가 역대 최장, 그러니까 14분기 연속 위험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동일하게 부정적인 상황이고, 미국의 부동산 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자체에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이슈들이라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동일하게 넘어가는데 프로젝트 만기 연장 시 이제 가한 수수료 금리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제2금융권에서 부실은 자기들이 떠안아야 되고 금리가 가하다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태형권 사태가 일어나 버리면 부실로 해서 그냥 해버리면 그게 바로 금융권에 전가가 되는데 그거를 보전해 주지는 않아요. 저축은행 사태가 그렇게 뭉개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금 받아내야만 이 흑자 재정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게 참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대출 이제 깎아주세요 해도 절반 이상은 대출 퇴짜가 되는 거고 이걸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일부의 힘 있는 쪽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말은 경공매가 뭐예요? 부실 사업장이 부도가 나면 그거를 팔겠다는 거죠. 근데 부실 물건들이 경매 이전에 팔리지 않으면 더 힘든 거겠죠. 전반적인 시장이 째깍째깍 하면서 안 좋아지는 건데 전 세계에서 미국만 지금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리세션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왔는데 6월부터 시작한다는 썰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단기 커브 격차를 활용해서 경기 침착률을 할 때는 6월부터 그러면 그 전부터 조금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세린 메이에 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프리카도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중국 TV도 힘들고 그다음에 도내 건설 수주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파월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건 누구? 미국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침체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지난 금요일 날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는 말이 흥미란 말인데 아다라고 어다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급등이 나왔지만 야간 시장 막판 이후에 급락이 나온 것도 이런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주식을 많이 개미하고 있어요. 역대 최고라는 거. 일개미 보유 주식이 없어지고 기억이 되자분 아시나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개미들이 보유 주식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힘들어지는 거죠.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데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엔화 환율의 급락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같이 연결고리에 들어가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5% 금리가 3.5 이하로 떨어져야만 시장이 반응할 건데 이 연준은 지금 이 금리가 높다고 인지를 못해요. 왜? 미국 대기업 때문에 타깃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소돼야만 걔네들도 허벅허벅하면 거의 세계 경제는 진짜 힘들어지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그러니까 기름을 끼얹는 게 마이너스 금리 3월 해지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시고 3월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제하는지 그게 이제 인상적으로 넘어가는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계획률 사업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고인물을 썩게 말하는 게 고인물은 해상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계속 돈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파산해야 될 부동산은 파산돼야 되는데 이 파산을 누가 감당해요? 결국에는 금융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금융이 건전할수록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건전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연임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성장 동안 안정에 방심하겠지만 방점을 두지만 실제로 챗GPT만큼의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중국도. 그러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금융위기 그 최대 부동산 위기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탈 공신력 사상 최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고통의 터널을 떠난다는 게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은 미국의 아파트 공시를 포함해서 미국의 부동산 공시,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되었던 거에 대한 지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고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위험 상이고요. 이 위험이 현실화 되는 시점은 3월은 괜찮을 것 같고, 3월 거는 박스가 상단에서 왔다 갔다 노는 흐름이 될 것 같고, 4월 중순 이후부터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순환매를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아직도 저는 추천을 못한다. 올라도, 미국이 올라서 우리가 따라 올라가는 건지, 우리나라 힘만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시고, 순환매를 적절히 하시면서 매도 위주의 플레이를 하시고 매수는 조금 천천히 오히려 현금을 비축하면서 플레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